공항 보안 검색대에서 이건 안 됩니다. 버리셔야 해요. 라는 말을 듣는 경우가 요즘 정말 많아졌습니다. 왜냐고요? 바로 새롭게 강화된 규정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공항에서 일하면서 제일 많이 본 모습이 뭔지 아세요? 바로 검색대 앞에서 보조 배터리, 김치, 한약 이런 거 다 뺏기고 당황하는 모습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거 몰랐는데요 하다가 결국 눈앞에서 버리고 가시고 심지어 벌금까지 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억울하죠? 규정 하나 몰라서 그대로 사라져버린 거예요. 특히 올해 들어서 규정이 더 강화됐습니다. 예전에는 괜찮았던 물건도 이제는 절대 안 되고요. 기내와 위탁 수화물 구분 잘못하면 여행 시작도 전에 기분이 완전히 망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번에 확 바뀐 보조 배터리 규정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행 준비하실 때 보조 배터리 꼭 챙기시죠? 휴대폰 충전해야 하고 사진도 찍어야 하고 비행기 안에서 음악도 들어야 하니까 필수잖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 보조 배터리가 괜히 규정을 잘못 알면 공항에서 딱 걸릴 수가 있어요. 혹시라도 승무원이 이건 안 됩니다 하면요. 그 자리에서 버리셔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 아까워서 어떡해요. 괜히 탑승 지연까지 되면 더 난감하죠? 보조 배터리 겉면을 한번 보세요. 작은 글씨로 숫자가 적혀 있을 거예요. 5,000, 10,000, 20,000 이렇게 숫자 뒤에 MAHC라고 써 있죠. 이게 바로 용량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숫자만 보시면 됩니다. 이 숫자가 커질수록 충전할 수 있는 양이 많아지는 건데 항공사에서는 이 숫자에 따라서 들고 탈 수 있는 개수와 조건을 딱 나눠놨어요. 보통 여러분이 많이 쓰시는 10,000 mAh, 20,000 mAh 정도의 보조 배터리 있잖아요. 휴대폰 두세 번 충전되는 작은 사이즈들. 이건 문제없이 기내 반입 가능합니다. 5개까지 가지고 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쓰는 보조 배터리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노트북 충전용처럼 큰 거 있으시죠? 20,000에서 30,000 사이 되는 거요. 이런 건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2개까지만 허용되고 반드시 항공사에서 승인을 받아야 해요. 공항 보안 검색대에서 확인받고 스티커를 붙여줍니다. 그 스티커가 붙어 있어야만 기내로 가져가실 수 있어요. 스티커가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내 건 괜찮겠지 했다가 공항에서 붙잡히면 진짜 곤란해요. 3만이 넘는 초대용량은요, 아예 반입이 안 됩니다. 기내에도 안 되고 캐리어에 넣어서 붙여도 안 돼요. 절대 불가해요. 혹시 집에 그런 거 있으신 분들은 출발 전에 꼭 확인하세요. 괜히 공항에서 버리려고 하면 돈도 아깝고 마음도 속상하잖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하나. 보조 배터리는 무조건 기내에 들고 타셔야 합니다. 절대로 캐리어에 넣어서 붙이시면 안 돼요. 수화물 칸에서 불이 나면 아무도 바로 못 잡잖아요. 기내에 있어야 승무원들이 바로 조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 배터리는 무조건 손에 들고 가방에 넣고 본인이 직접 챙기셔야 돼요. 여기서 단락 방지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조금 어려운 말 같죠? 쉽게 말씀드리면 배터리의 금속 부분이 다른 금속이랑 닿으면서 불꽃이 튀는 걸 막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조 배터리를 그냥 가방에 넣으셨는데 안에 열쇠나 동전이랑 닿으면 찌릿하고 불꽃이 생기죠? 그게 단락이에요. 작은 불꽃이지만 배터리에선 바로 불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단락 방지를 해주셔야 해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째, 보조 배터리를 작은 파우치에 넣으세요. 하나씩 따로 보관하는 거예요. 둘째, 단자 부분 있죠? 거기다 스카치 테이프 같은 걸 붙여두셔도 돼요. 금속 부분이 다른 물건이랑 닿지 않도록 막아주는 거죠. 셋째, 단자 덮개가 있으면 덮개 씌워두면 더 좋아요. 이렇게 3가지 방법 중 하나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게 기내에서 충전해도 되나요? 예요. 원칙적으로는 보조 배터리로 충전하는 건 금지입니다. 충전하다가 열이 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승무원이 제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보조 배터리는 비상용으로만 가지고 계시고 실제 충전은 가급적 삼가시는 게 좋아요. 추가로 전자담배도 같은 규정을 따릅니다.
전자담배 배터리도 무조건 기내 가방에만 넣어야 하고 절대 붙이면 안 돼요. 그리고 오래 사용하지 않을 때는 충전을 꽉 하지 말고 절반 정도 충전해둬야 더 안전합니다. 너무 꽉 차 있거나 방전된 상태로 오래 두면 오히려 위험해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거, 혹시 기내에서 보조 배터리가 갑자기 뜨거워진다, 이상하다 싶으시면 절대로 혼자 만지지 마시고 바로 승무원에게 알리세요. 괜히 만졌다가 다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만에서 2만까지는 5개까지 가능, 2만에서 3만은 2개까지만 가능하고 반드시 항공사의 승인이 필요하고 3만이 넘으면 아예 안 된다. 그리고 캐리어에 넣어 붙이면 안 되고 반드시 기내로만 가져와야 한다. 단락 방지 조치 꼭 해야 하고 기내 충전은 피해야 한다. 지금 집에 있는 보조 배터리 한번 꺼내서 숫자 확인해 보세요. 5천인지, 만인지, 2만인지. 숫자만 확인해도 공항에서 불편한 일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뀐 내용은 바로 휴대용 고데기예요. 요즘은 휴대용 고데기, 무선 고데기 많이 쓰시잖아요. 특히 60대, 70대 여성분들도 여행지에서 사진 찍을 때 머리 정리 안 되면 괜히 얼굴까지 칙칙해 보이는 것 같아 신경 쓰이잖아요. 그래서 간단히 들고 다니는 무선 고데기 하나쯤 있으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 무선 고데기 때문에 공항 보안 검색대에서 이건 안 됩니다, 버리셔야 해요 라는 말을 듣는 경우가 요즘 정말 많아졌습니다. 왜냐고요? 바로 새롭게 강화된 규정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무선 고데기도 그냥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최근엔 배터리를 분리할 수 없는 무선 고데기는 아예 기내 반입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안에 들어있는 배터리가 폭발 위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보조 배터리처럼 외부에 있는 배터리는 단락 방지나 포장으로 안전하게 조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무선 고데기는 배터리가 안쪽에 딱 붙어 있어서 사고가 나면 바로 불이 붙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열을 내는 기기이기 때문에 위험도가 훨씬 높아요. 여러분, 혹시 무선 고데기 쓰시면서 이거 작은데 괜찮겠지 하신 적 있으세요? 바로 그 생각 때문에 공항에서 버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나 비싼 돈 주고 산 건데 어떻게 이걸 그냥 두고 가요? 하면서 아까워하시죠. 하지만 규정은 규정이니까 절대 허용이 안 됩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하시죠? 그럼 무선 고데기는 전혀 못 가져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방법이 하나 있어요. 바로 배터리 분리가 가능한 무선 고데기라면 가능합니다. 즉, 안에 들어있는 배터리를 본체에서 쏙 분리할 수 있는 제품이라면 배터리는 보조 배터리와 같은 규정을 따르고 본체는 따로 들고 탈 수 있어요. 이 경우에는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확인 방법은 간단합니다. 집에 있는 무선 고데기 바닥이나 옆면을 보세요. 보통 뚜껑을 열거나 뒤쪽을 열면 배터리 팩이 따로 분리되는 구조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중 제품은 배터리 일체형이에요. 특히 크기가 작고 슬림한 모델일수록 배터리가 내장돼 있어서 분리가 안 됩니다. 이런 제품은 무조건 기내 반입 불가해요. 제가 만난 어떤 고객님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60대의 여성분이셨는데 유럽 여행 가시면서 파우치 안에 무선 고데기를 챙겨 오셨어요. 그런데 검색대에서 직원이 딱 보더니 배터리 분리 안 되네요? 이건 안 됩니다 하면서 바로 압수해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서 버리고 들어가셨는데 이거 딸이 사준 건데 너무 아깝다 하시면서 눈물 글썽글썽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럼 안전하게 챙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여행 가기 전에 반드시 내 고데기가 배터리 분리 가능한지 확인하세요. 뚜껑이 열려서 배터리가 따로 빠지는 구조면 그 배터리만 따로 포장해서 보조 배터리 규정대로 들고 타시면 됩니다. 둘째, 혹시 분리형이 아니라면 그냥 여행지에서 작은 유선 고데기를 쓰시는 게 훨씬 안전해요. 요즘 호텔에는 대부분 콘센트가 잘 마련돼 있고 소형 접이식 고데기도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거든요. 중년 여성분들이라면 다들 공감하시죠? 머리 하나만 제대로 정리를 해도 인상이 달라지고 사진 찍을 때 훨씬 젊어 보이는 거. 그래서 고데기를 꼭 챙기고 싶은 마음은 저도 너무 이해합니다. 하지만 규정을 모르고 챙겼다가 공항에서 버려야 하는 낭패는 꼭 피하셔야 해요.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팁 하나 더. 만약
그래도 나는 꼭 무선 고데기를 챙기고 싶다 하신다면 해외 직구나 전문 매장에서 배터리 분리형인지 꼭 확인하시고 구매하세요. 정리해 드릴 때요. 무선 고데기 중에서 배터리 분리 안 되는 제품은 절대 기내반이 불가합니다. 캐리어에 넣어서 붙여도 안 돼요. 배터리 분리가 가능한 제품만 허용되고 그 배터리는 보조 배터리와 같은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행 가시기 전에 꼭 확인하시고 괜히 공항에서 아까운 물건 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혹시 지금 화장대에 있는 무선 고데기 한번 꺼내서 확인해 보실래요? 뚜껑이 열리고 배터리가 빠지는 구조인지 아니면 아예 일체형인지. 오늘 이 영상 끝나고 바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괜히 내 건 괜찮겠지 했다가 공항에서 울면서 버리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세 번째로 액체류 반입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해외여행 갈 때 꼭 챙기는 게 있죠? 바로 화장품, 로션, 향수, 그리고 약간의 음료나 건강보조제 같은 액체류예요. 그런데 이 액체류 규정 때문에 공항에서 당황한 적 있으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특히 60대 여성분들, 내 화장품은 작은 건데 왜 안 된다 그러지? 하고 억울했던 경험 있으시죠? 오늘 제가 확실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국제선 항공편을 탈 때는 액체, 젤, 분무, 스프레이 제품을 들고 들어가는데 아주 엄격한 제한이 있습니다. 규정은 간단하지만 막상 적용하면 헷갈리기 쉬워요. 첫째, 모든 액체류는 100ml 이하의 용기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용량이 아니라 용기예요. 예를 들어 200ml짜리 로션 용기에 절반만 남았다고 해서 들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용기 자체가 200ml이기 때문에 규정 위반이에요. 이게 정말 많이 헷갈리죠. 그러니까 반드시 100ml 이하라고 적힌 작은 용기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둘째, 이렇게 담은 액체류는 1리터 이하의 투명 지퍼백 한 장 안에 모두 넣어야 해요. 보통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지퍼백 있잖아요. 그중 투명하고 얇은 20cm 곱하기 20cm 정도 크기면 됩니다. 이 지퍼백에 넣지 않으면 아무리 작은 용기라도 통과가 안 돼요. 이거 작은 건데 그냥 가방에 넣으면 안 되나요? 하시는 분들 많은데 안 됩니다. 반드시 지퍼백 안에 넣어서 한 번에 보여주셔야 해요. 셋째, 지퍼백은 한 사람당 딱 한 개만 허용됩니다. 2개, 3개는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지퍼백은 반드시 닫혀야 해요. 가끔 억지로 많이 넣어서 지퍼가 안 닫히는 경우 있죠? 그것도 불허입니다. 검색대에서 꺼내라고 하고 결국 일부는 버려야 합니다. 그럼 구체적인 예를 들어드릴게요. 화장품 파우치에 스킨 120ml, 로션 80ml, 향수 50ml가 있다고 해봅시다. 스킨은 용기가 120ml라서 바로 불합격이에요. 로션 80ml, 향수 50ml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파우치에 넣어 그냥 가져가면 이것도 안 돼요. 반드시 투명 지퍼백에 넣어야 해요. 이런 세세한 부분 때문에 현장에서 당황하시는 거죠. 넷째, 약품이나 유아식 같은 경우는 예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행 중 꼭 필요한 액상 약품이나 아기 분유는 100ml 이상이어도 반입이 가능해요. 단, 이 경우에는 의사 처방전이나 증명 서류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이건 꼭 필요한 약이라서 가지고 가야 한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 거죠. 그냥 몸이 안 좋아서요 라고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문서가 있어야 해요. 다섯째, 위탁 수화물, 즉 캐리어에 넣어 붙이는 건 규정이 훨씬 덜 까다롭습니다. 대부분의 액체류는 위탁 수화물에 넣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여기서 또 주의할 점, 술, 향수 같은 알코올 함유 제품은 용량과 도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수가 70% 이상인 고도주류는 5리터 이상 반입할 수 없고 일부 항공사에서는 아예 제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붙이는 가방에 넣을 때 반드시 밀봉을 잘 해야 합니다. 깨지거나 새면 다른 승객짐까지 피해를 주니까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자주 듣는 질문 하나. 그럼 면세점에서 산 화장품 세트나 술은 어떻게 되나요? 면세점에서 구입한 액체류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단, 반드시 밀봉된 면세점 봉투에 담겨 있어야 하고 영수증도 그대로 있어야 해요. 만약 환승하는 나라라 있다면 그 나라의 규정을 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중간에서 압수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환승 있는 여행은 면세품 구매를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저도 실제로 봤는데 60대 여성분이 화장품 파우치를 그냥 들고 오셨다가 보안 검색대에서 반 이상 버리셨어요. 이건 새 건데 비싼 건데 하시면서요. 그 마음 정말 아깝죠. 그런데 규정은 절대 예외가 없습니다. 미리 알고 준비하시면 절대 버릴 일 없으니 오늘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정리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액체류는 무조건 100ml 이하 용기에 담고 1리터 이하 투명 지퍼백 한 장에 넣어서 한 사람당 한 개만 가능합니다. 약품과 유아식은 예외지만 증명서류가 필요하고요. 위탁수화물에는 대부분 가능하지만 알코올 함유 제품은 주의하셔야 하고요. 면세품은 밀봉 봉투와 영수증이 필수입니다. 여러분, 여행은 즐거워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작은 액체 규정 때문에 출발부터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 집에서 짐 싸실 때 꼭 떠올려 보세요. 내 화장품, 내 로션, 내 향수, 이거 용기 용량이 100ml 이하인지 투명 지퍼백에 잘 넣었는지 이거 체크만 해도 공항에서 버릴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이번에는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음식물 반입 기준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문제는 국제선이에요. 여기서부터는 나라별 규정이 다 다릅니다. 미국, 호주, 뉴질랜드 같은 나라는 특히 엄격해서 음식물, 특히 고기나 과일, 생쌀, 채소 이런 건 아예 못 가져갑니다. 세관에서 걸리면 바로 압수되고 경우에 따라선 벌금까지 내셔야 해요. 반면에 일본이나 동남아 일부 국가는 소량의 음식은 허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출발 전에 반드시 해당 국가 규정을 확인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각 나라의 대사관 홈페이지나 검역소 안내문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음식이 특히 주의해야 할까요? 첫째, 동물성 식품이에요. 장조림, 햄, 소시지, 육포 같은 고기 가공품은 대부분 나라에서 반입을 엄격히 제한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구제역이나 돼지열병 같은 가축질병이 옮겨갈 수 있기 때문이죠. 둘째, 가공되지 않은 식품이에요. 생쌀, 생과일, 신선한 야채 같은 건 검역 단계에서 걸러집니다. 벌레나 병균이 같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엄격하게 막고 있어요. 그렇다고 모든 음식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많이 챙기시는 김치, 젓갈, 된장, 고추장 같은 반찬류는 소량이라면 반입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반드시 진공 포장을 하셔야 해요. 그냥 통에 담아서 가져가면 냄새도 나고 액체 규정에도 걸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치 국물이 조금이라도 샌다면 100ml 이상 액체로 관주돼서 보안 검색대에서 바로 압수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작은 용기에 나눠 담고 진공 포장까지 해서 가방에 넣으셔야 안전합니다. 60대 여성분이 계신데요. 손주가 김치를 좋아해서 미국에 가져가시려고 큰 통으로 담아오셨다가 검색대에서 통째로 버리고 가신 적이 있어요.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린 방법이 작은 지퍼백에 김치를 나눠 담고 한 번 더 진공 포장해서 캐리어에 넣는 거였어요. 이렇게 하면 통째로 버릴 위험도 줄고 냄새도 확실히 차단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된장이나 고추장 같은 건 젤료로 분류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내에 들고 타시려면 100ml 이하 용기에 담고 투명 지퍼백에 넣으셔야 합니다. 이 부분이 헷갈리기 쉬운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국제선 기내에 들고 탈 건 액체류 규정을 그대로 따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편합니다. 마지막으로 꿀팁 하나. 면세점에서 파는 식품류는 대부분 국가 반입이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 인삼차, 캔에 들어있는 고추장, 선물용 김 세트 같은 것들 있죠? 이런 건 안전하게 가져가실 수 있어요. 대신 영수증과 밀봉 상태를 꼭 유지하셔야 하고 중간에 뜯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행 갈 때 음식 챙기고 싶으신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나라별 규정을 무시하면 소중하게 준비한 음식 다 버리셔야 하고 심지어 벌금까지 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세요.
국내선은 자유롭지만 국제선은 국가별 규정 확인이 필수입니다. 고기, 생쌀, 과일, 채소는 거의 안 되고 김치, 된장, 고추장 같은 반찬류는 소량 진공 포장만 허용됩니다. 이거 가져가도 되나 싶을 때는 무조건 검색해 보시고 포장부터 꼼꼼히 준비하세요. 그래야 현지에서 가족들과 맛있게 드실 수 있고 공항에서도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기내에 들고 타야 하는 물건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알려드린 물품들은 위탁 수화물로는 보낼 수 없고 반드시 기내에 들고 타셔야 해요. 여행 준비하시다 보면 이런 고민 많이 하시죠? 캐리어에 넣어도 될까? 혹시 문제가 생기면 어쩌지? 맞습니다. 항공사 규정에서 명확하게 말하는 게 있어요. 현금, 보석, 금, 귀금속, 유가증권, 계약서류, 노트북, 카메라, 태블릿 같은 전자제품 등 고가품과 귀중품은 반드시 기내 가방에 직접 들고 타야 한다는 거예요. 캐리어, 즉 위탁 수화물 안에 넣으면 분실이나 파손 위험이 크고 그 경우 항공사에서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절대 넣으면 안 됩니다. 한 분이 노트북 무거워서 캐리어에 넣었다가 액정이 깨졌다며 속상해하셨는데요. 항공사에서는 규정상 보상 불가라는 말만 들으셨다고 합니다. 또 다른 분은 금목걸이를 캐리어 안에 넣으셨다가 목적지 도착 후 사라진 걸 확인했지만 역시 보상받을 수 없었어요. 결국 본인만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공사에서도 거듭 강조하는 게 귀중품은 반드시 기내 반입이라는 점이에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약품이나 한약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부분을 정말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특히 50대, 60대 시니어분들은 건강 때문에 약이나 한약을 챙기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일단 약품은 기본적으로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처방전 약 같은 경우 가루약, 알약은 큰 문제 없지만 액체약은 액체류 규정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100ml 이하 용기에 담아야 하고 공항 검색대에서 처방전이나 진단서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당뇨나 혈압약, 안약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돼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한약입니다. 특히 탕제, 달인약을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 많으시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한약도 액체로 분류되기 때문에 국제선에서는 기본적으로 100ml 이상은 기내 반입이 어렵습니다. 100ml 이하 소분 용기에 담아 투명 지퍼백에 넣으시면 가능은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검색 과정에서 약인지 액체인지 판별이 애매해서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약은 가급적이면 분말이나 환 형태로 가져가시는 게 훨씬 안전해요. 액체 한약을 꼭 가져가셔야 한다면 병원이나 한의원에서 발급한 소견서, 진단서, 처방전을 반드시 챙기셔야 하고 공항 보안 검색대에서 제시해야 반입이 허용될 수 있어요. 또 하나, 국가별로 규정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나 호주, 뉴질랜드 같은 곳은 검역이 엄격해서 한약 반입이 까다로울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압수되기도 해요. 반면 일본이나 동남아 지역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유연한 편입니다. 그래서 한약을 가져가실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출발 전 대사관, 검역소, 항공사 홈페이지를 확인하셔야 해요. 여러분, 혹시 지금 여행 가방에 액체 한약통 그대로 넣으셨나요? 그렇다면 꼭 다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괜히 공항에서 빼앗기고 버리게 되면 돈도 돈이지만 마음까지 허탈해지잖아요. 정리하자면 5째 규정은 2가지예요. 첫째, 고가품과 귀중품은 무조건 기내 가방에. 캐리어에 넣으면 보상도 못 받고 잃어버릴 위험만 커집니다. 둘째, 약품과 한약은 액체 규정에 따라 제한이 있으니 분말, 환 형태로 준비하시거나 반드시 소견서와 처방전을 챙기셔야 합니다. 이 2가지만 지켜도 여행 준비가 훨씬 가볍고 마음이 편안해질 거예요. 마지막으로 자주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여행 가방 싸실 때 제일 고민되는 게 뭐예요? 바로 이건 들고 타도 되나 안 되나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가장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들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칼이나 공구 같은 물건들부터 말씀드릴게요. 맥가이버 칼이나 접이식 칼, 문구용 칼, 그리고 날 길이가 6cm가 넘는 가위는 기내에 절대 들고 탈 수 없습니다.
예전에는 작은 거니까 괜찮겠지 하고 챙기셨던 분들 많으실 텐데요. 지금은 보안 검색대에서 무조건 걸려서 압수되거나 급히 위탁수함으로 옮겨야 합니다. 괜히 공항에서 허둥대지 않으려면 애초에 캐리어에 넣으시는 게 가장 안전해요. 그럼 혹시 작은 가위는 어떨까요? 네, 날 길이가 6cm 이하인 작은 재봉용 가위나 총 길이가 10cm 이하인 작은 렌치, 스패너는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애매하다 싶으면 가져가지 않는 게 더 속편합니다. 두 번째, 음식물과 액체류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김치 조금 담은 통, 된장, 고추장, 심지어는 집에서 담근 장아찌까지 들고 오시려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런 건 액체나 젤류로 분류가 돼서 100ml가 넘으면 무조건 붙이는 짐으로 보내야 합니다. 김치가 왜 액체예요 하실 수 있는데요. 국물이 조금이라도 들어있으면 액체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김치는 반드시 진공 포장해서 위탁 수화물로 보내시길 추천드립니다. 반대로 마른 멸치, 오징어채 같은 고체 반찬류는 기내 반입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국물이 있냐 없냐 이 기준으로 딱 나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지퍼백 관련 질문도 많으세요. 액체나 젤류는 반드시 100ml 이하 용기에 담아서 1리터 크기의 투명 지퍼백에 넣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퍼백을 깜빡하고 준비 못했는데 어쩌죠? 이런 경우도 있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인천공항 제1, 제2터미널 3층 편의점에서 판매하고 있어요. 출국 전에 잠깐 들러서 하나 구입하시면 돼요. 가격도 부담스럽지 않으니 꼭 챙기세요. 네 번째, 아이와 같이 여행할 때 필요한 이유식, 분유, 주스 같은 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예외가 있습니다. 만 6세 이하 아이와 동반할 경우 아이가 먹을 분량만큼은 액체나 젤 형태라 하더라도 기내 반입이 허용됩니다. 분유가루는 물론이고 액체 이유식, 물티슈까지 다 가능해요. 단, 반드시 아이와 함께 탄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다섯 번째, 한약이나 홍삼 같은 건강식품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특히 우리 60대 이상 세대분들은 여행할 때 건강보조식품 꼭 챙기시잖아요. 알약이나 가루 형태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위탁 수화물, 기내 수화물 다 가능하고 용량 제한도 없어요. 하지만 액체 홍삼, 액체 한약은 100ml 넘으면 기내로 절대 못 가져갑니다. 이 경우 반드시 붙이는 짐에 넣어야 해요. 만약 여행 중간중간 먹어야 해서 꼭 기내로 가져가야 한다면 작은 병에 덜어서 100ml 이하로 준비하시고 지퍼백에 넣으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 약품이나 의료용품 관련 질문도 빠질 수 없어요. 주사기, 침 같은 의료도구는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인슐린 같은 액체 약품이에요. 100ml가 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소견서나 처방전을 제출해야만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나는 당뇨가 있어서 여행 중 꼭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럴 땐 미리 병원에서 영문 처방전을 발급받아 가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만약 처방전이 없다면 무조건 100ml 이하만 기내로 허용되고 나머지는 위탁수화물로 보내셔야 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 물품은 보호 케이스에 담겨 있어야만 반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날카로운 의료기구 같은 경우인데요. 아무렇게나 들고 가면 안 되고 반드시 전용 케이스에 넣어야 해요. 또 공항 보안 직원이 위험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그 자리에서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미리 케이스와 증빙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훨씬 수월합니다. 여러분, 정리해 드릴게요. 칼, 공구는 무조건 위탁, 액체, 젤류는 100ml 이하만 지퍼백, 아이용품은 예외적으로 허용, 건강보조식품은 고체는 무제한, 액체는 100ml 넘으면 위탁, 의료용품은 처방전 있으면 넉넉히, 없으면 100ml 이하만. 혹시 지금 짐 싸면서 이건 어떻게 하지 하는 물건 있으신가요? 오늘 내용 잘 기억하셨다가 준비하시면 공항에서 당황할 일 없이 훨씬 여유 있게 출국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중요한 규정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첫째, 새롭게 바뀐 보조 배터리 규정입니다. 보조 배터리는 무조건 기내 반입만 가능하고 용량이 100와트시 이하만 자유롭게 가지고 탈 수 있습니다. 100에서 160와트시는 항공사 승인 필요, 160와트시 이상은 절대 반입 불가해요. 숫자 확인은 어렵지 않습니다. 보조 배터리에 적힌 WHC 또는 MAH 표시 보시면 돼요. 이 작은 글씨가 뭐야 싶으셨던 분들 오늘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둘째, 무선 고데기 규정입니다. 예전에는 가능했지만 지금은 배터리 분리가 안 되는 무선 고데기는 아예 기내에 들고 탈 수 없습니다. 안전 문제 때문인데요. 내가 매번 들고 다녔는데 왜 갑자기 안 되지? 하셨던 분들은 오늘부터 꼭 기억하세요. 셋째, 액체류 규정입니다. 액체 젤 분무류는 100ml 이하 용기만 허용, 그리고 1리터 투명 지퍼백에 담아야 합니다. 김치, 된장, 고추장 같은 반찬류는 액체로 분류돼서 위탁 수화물로만 가능합니다. 반면 마른 멸치, 오징어채처럼 고체류는 기내 반입 가능해요. 넷째, 음식물 규정입니다. 국내선은 크게 문제 없지만 국제선은 나라별 검역 규정이 달라서 김치, 젓갈, 햄, 소시지 같은 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생과일, 생야채, 생쌀은 대부분 반입 불가해요. 가져가시려면 반드시 해당 국가 규정을 미리 확인하세요. 다섯째, 반드시 기내로 들고 타야 하는 물품들입니다. 보조 배터리, 전자담배, 라이터, 노트북 같은 리튬 배터리 장치는 위탁 수화물에 넣으면 안 됩니다. 꼭 기내로 직접 가지고 타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약이나 홍삼 같은 건강보조식품은 알약이나 가루는 상관없지만 액체는 100ml 초과 시 위탁 수화물로만 처리 가능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5가지 규정만 제대로 기억하셔도 공항에서 당황할 일, 불필요한 벌금, 그리고 짐 뺏기는 불편까지 다 피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여행 갈 때 가장 헷갈렸던 물품이 어떤 건가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풀어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하셔서 앞으로도 여행 꿀팁 놓치지 마세요.